막고 있는 네, 뉴스토크 보기 한 발 더. 이번에는 태백시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을 취재한 이용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사업, 어려운 말 같은데 말이죠.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최적화 뭐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수학 공식 같기도 하고요. 일단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씻는 것들을 보통 상수도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상수도가 낡아서 물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하는 중간에 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상수도 관망 최적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태백시 같은 경우는 국비랑 태백시 예산 693억 정도를 투입해서 낡은 상수도, 그러니까 124km 정도를 새 거로 바꾸고 네. 이에 따라서 전체를 블록화로 나눠서 물에 새는 것을 막겠다는 사업입니다. 블록 구축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예, 기존의 태백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관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디로 물이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곳을 하나로 집중을 시키고 네.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 네. 전체적으로 어디가 물이 새고 나오는지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덩어리로 묶어서 네. 관리를 한다라는 것들이 구축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이거 추진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역시 그 물이 많이 새니까 이거 잡자 그런 거겠군요. 예, 이 부분은 먼저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7, 80년대 검은 노다지라고 하죠. 석탄을 캐기 위해서 전국에서 폐광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탄광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잣집들이 생겨나고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 자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곳곳에서 우물을 이용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상수도가 없던 70년대에는 광업소가 직접 물을 생산하고 관로를 깔아서 사태의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아가리 사는 사람들 물 못.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상수도 관로 가운데 그때 설치된 것들은 이미 30년이 넘었다라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낡은 관들이 많이 있고 필요할 때마다 관을 새로 깔아서 쓰다 보니까 태백 지역의 상수도관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 상수도 사업소 직원들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땅 속에 뭐 지도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참 저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군요. 새삼. 불과 뭐 오래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그 방바닥을 닦은 걸레 아주 새카맣게 탄 가루가 묻어났고 뭐 엎드려서 막 물을 기르는 안악의 모습도 보였고 저 콜리는 꼬마는 벌써 뭐 어른이 장성해서 시집도 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화면을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겨울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한 석 달간 태백 지역을 비롯해 인근에서 정선, 고안이나 사부까지 물이 없어서 참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급수차를 동원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기도 하고 전국에서 물병에 담긴 물이 탑재해서 그것을 생활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자체는 가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물이 만들었을 때 땅속으로 들어간 누수율이 47%, 거의 절반 가까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수도 관망공사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한강과 낙동강과 오십천 이 삼수원 세 가지 물길의 그 시원이 되는 고장, 강들의 고향이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네. 이게 참 아이러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뭐 태백시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다 그 관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그래 오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부터 상수도 관망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공정률 한 67%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3분의 2 정도 했군요. 예.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로 이 여러 의혹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벌여서 하청업체, 그다음에 시공업체, 감독관의 비리고리가 드러났었는데요. 우선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시죠. 이 사건은 그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시공업체는 감이야. 시공업체에 횡포하고 하청업체가 그에 따라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불합리한 조건들, 또 그 공사 현장의 최고의 갑인 그 감독관들에 대한 이제 관행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이 이 현장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 하청업체는 돈을 상납하기 위해서 공사 비용을 줄여야 할 것 같고, 또 감독관들은 이런 대접을 받음으로써 또 이런 접대를 받음으로써 어떤 불법 행위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그걸 묵인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비리가 생기는 거죠. 네, 이것은 지난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인데요. 네. 상수도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가 시공업체인 한화건설 간부 최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 등으로 2억 8천만 원을 상납했다는 것인데요. 네. 누구하고 먹었다, 아니면 자기네 본사 직원이 내려왔는데 해서 같이 먹었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엎어가지고 저희한테 현찰을 요구를 했죠. 더해봤자 해서 이유도 없고 풀리도 않는 제기하면 안 하기로. 예, 이게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얘기인데요. 한화건설 간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인정을 해요. 그거 한국에서는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먹고 뭐한 거를 저도 계산하고 본인들도 계산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시공업체인 한화건설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고, 감독관이었던 환경공단의 감독관들은 시공업체인 한화건설에서 숙소와 난방비 등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한화건설 간부 1명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요. 한화건설 직원 11명,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 감독관 9명, 그다음에 하청업체 관계자 4명에서 모두 23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23명.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말이죠. 물론 네. 아직 검찰에 의해서 정식 기소된 건 아닙니다만은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망공사의 부실 시공 의혹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아까 그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발표가 났듯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도 실제로 그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길이 물바다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백시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공사가 끝난 지역 가운데서 관로 자체 결함으로 발견된 21곳에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됐고 다량의 수돗물이 샜던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망공사 이게 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관망공사에 대해서 비리 부분과 부실공사 의혹을 드러내더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유수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수율요? 예. 누수율은 알겠는데 유수율은 뭡니까?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물을 만든 수돗물을 100이라고 봤을 때 네. 이런 것들 새는 물이 없고 네. 다 가정이나 기관으로 전달됐을 때 이것을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태백시의 유수율은 28% 수준으로 정말 열악한 수준이고요. 이 유수율과 반대 개념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율, 그거는 얼마만큼 물이 새느냐를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물값을 받을 수 있는 물 네, 맞습니다. 비율, 이걸 이제 유수율이라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그 돈 못 받는 건 누수율, 네, 네. 세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이군요. 네, 예, 예. 28%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엄청난 양이 거꾸로 그냥 땅속에 버려졌다는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생산 코스트 올라갈 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낡은 관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블록화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겠다라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시공업체인 한화건설하고 감독기관인 환경공단, 그다음에 태백시에서는 공사되는 목표 유수율,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났을 경우에 유수율을 87%까지 올리겠다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를 해도 100%가 안 되는군요. 87%가 목표고 네. 당초 28%였는데 공정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됐고 480억을 썼는데 이제 유수율이 37%, 네. 한 9%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지역에서 참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돼서 약 70%의 공기를 보유고 있다면 목표가 또 87%라고 하는 유수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도 공기는 약 60% 정도의 유수율은 올라가야 정상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착공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네, 시민단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상수도 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기반공사인 블록공사 위주로 공사가 진행돼서 유수율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앞으로는 누수 탐사 및 복구, 압력 관리가 이루어지면 유수율은 급격히 올라갈 걸로 판단됩니다. 네, 환경공단의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의문을 제시하셨듯이 지금까지 67%의 공정률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율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까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블록화 공사를 했고 유수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앞으로 일정에 있어서는 유수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많은 유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상수도 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태백시와 한국환경공단에서 만든 내부 자료입니다. 네. 이 안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저희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네. 실제로 보시면 지금 상수도 사업에 투입된 공사 금액은 480억입니다. 네. 480억에 맞는 유수율은 60% 수준인 겁니다. 하지만 실제 태백시의 현재 유수율은 37% 수준이기 때문에 네. 20% 이상 처음에 투입된 돈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 환경공단 관계자 얘기로는 급격하게 유수율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뭐 피해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유수율이 목표치대로 공사가 됐다면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그 30억이 더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 상수도를 환경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한 건데요. 네. 근데 이 위탁 역시 공짜가 아니라 위탁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왜 위탁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초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상수도 관망 공사 자체 비용은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하는데 69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690억. 예. 그리고 위탁 비용은 이와는 별개로 연간 40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비교하면 현재 태백 상수도 사업소를 직접 운영하는 데는 연간 79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유수율에서 위탁을 맡기게 되면 연간 위탁비 40억, 자체 운영비 25억, 물값 30억 원까지 더하면 95억 원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현 상태 유지보다 이것을 맡기게 되면 당장 운영을 하는 것보다 연간 16억 원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간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왜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의 얘기는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앞으로 20년간 위탁하기로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비용만도 매년 40억씩 20년을 하면 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지자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상수도 물은 자꾸 새고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환경공단에 사업권 좀 주고 그렇게 위탁하고 국비 받아서 해보니까 울벼 겨자 먹기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는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실제적으로 네. 환경부에서는 태백시의 상수도 위탁이 늦어지면서 네. 이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위탁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사유를 태백시에 대면서 압박했군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국비도 환수를 하고 앞으로 지원할 국비조차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서 네. 그 부분을 재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그 연간 한 16억 정도 오히려 위탁 운영했을 경우 직접 하는 것보다 더 든다 그런 얘기 했는데 5년 동안 공사를 쭉 했으면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고 물이 덜 새야 되는데 물은 똑같이 샌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그런 상태에서 또 상수도 위탁 계약을 했다. 이거는 그야말로 호구짓을 한 거죠. 태백시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구 계약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욕을 하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500억이 넘는 돈을 땅속에 땅을 파고 시민들이 5년 동안 그 불편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불평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500억을 쏟아붓고도 물이 더 샌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고. 네,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상수도 운영을 담당하고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는 부서가 태백시 상수도 사업소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정 때문에 여러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네. 태백시 상수도 사업소장에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시죠. 밖에서는 보면은 저희들 그 추진하는 부서가 아주 그 뭐 봉인 김순달처럼 물 팔아먹고 니 어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단체들 뭐 해서
환경 여기 감사원에 조회했는데 거기도 뭐 이런 말씀 드렸으면 뭐 왔습니다 왔는데 비하하기는 뭐 하지만 이분들이 단체도 뭐 제가 그렇게 이 아름다운 단체도 아니고 혼자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좀 이렇게 뭐 통협의라든지 큰 데는 전부 다 참여를 안 하셨어요. 많아지고 그러니 참 저희들이 이런 그 좁은 시에서 자꾸 이런 걸 내부적으로 갈등을 휘저주는 거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공사인 그 한화에서 87%를 맞춰줘야 됩니다. 87%가 도달 안 되면은 저희들 시비가 다 나갔다 해도 회사에서 자기를 해서 87%를 맞춰야 되고 또 87% 공사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87%가 안 되면은 또 그 지체 지원금 변상금이라죠. 그걸 물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수율을 어쨌든 87% 나중에는 맞출 거다 뭐 그런 얘기인 같은데요. 지역에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안 됐을 때는 지체 보상금, 변상금 같은 거 물리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계약이 다 돼 있다는 건가요? 예, 당초 계약은 네. 지난 2014년 말까지 해서 공사를 끝내고 네. 1년간 시운전을 한 후에 완전히 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위탁이 늦어지면서 국비가 중간에 멈춰선 적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당초는 올해 6월 중순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돼 있지만 이것도 다시 연말로 연기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시업업 운전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네. 다툼의 소지는 없을까요? 자, 아까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 지체 지원금, 네. 변상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제가 준공일로 잡는지 네.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부분 자체가 계약서에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태백시 의회 특별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네.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백시 상수도 관망 그 최적화 사업, 관망공사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그 앵커분과 박은지 기자께서 과연 태백시에서 수도요금이 세제곱 미터당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물감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네. 2013년도 기준을 보면 태백시 수도요금은 세제곱미터당 1,065원이라고 1,065원. 네, 1,065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 전국 평균의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인근의 지자체와 좀 비교해보면 강릉이 722원, 삼척이 681원과 비교해봐도 참 많이 비싸다는 부분, 많이 물값을 수도요금 네. 내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태백 시민들이 그동안 물값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이 내고 있고 네. 그동안 지나온 것을 보면 참 물이 없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게 상수도 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상수도 관련 비리가 터졌고 이 상수 사업에 중국산 맨홀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간 것도 포함이 됐었던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물을 좀 물처럼 좀 쓸 수 있도록 해보자. 강들의 고향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무슨 뭐 복마전처럼 돼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뭐 유수율도 올라가지도 않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끝으로 좀 한번 해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철저히 수사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네. 태백시 의회나 태백시도 마찬가지로 환경공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도 새고 돈도 새고 뭐 셀 건 다 센 것 같은데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더 이상의 행정의 누수든 아니면은 뭐 진짜 물이 새는 거든 하여간 누수 이건 좀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용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